요즘에는 엘레멘츠의 다빈치나 DRT의 타이니 클래시처럼 주로 중간중간 트위칭이나 저킹으로 베스의 반사적인 입지를 유도하는 데 탁월한 빅베이트들이 유행인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길이도 뒷그립도 짧은 빅베이트 로드도 많이 유행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빠르고 공격적인 낚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일단 이 영상에서는 초보자분들도 쉽고 느긋하게 재밌게 빅베이트로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주로 밤 시간대입니다. 오후 피딩부터 다음날 오전 피딩까지 가능하지만 야간을 추천드립니다. 연한 쉘로우 건입니다. 특히 수심이 깊은 곳과 가깝거나 베스가 몸을 숨길 만한 곳이 있으면 더 유리합니다. 대물들은 밤이 되면 발 앞에 상상 못할 곳까지 가까운 곳 연안에서 먹이 활동을 합니다. 이렇게 루어를 연안 라인을 가깝게 따라서 끌어오면 되는데, 이때 더 자세한 추가 팁을 드리면, 연안이 이렇게 생겼으면 루어를 끌어올 때 이렇게 무 쪽으로 슬금슬금 진행하게끔 리트리브 해줍니다. 연안 라인과 완전히 평행하게 끌어오는 게 아니고 약간 비스듬하게요. 베스는 수심이 낮은 곳이나 벽으로 막힌 곳으로 베이트피쉬를 몰아서 사냥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 쪽으로 다가오는 루어를 보면 기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가끔 루어를 회수하다가 발 앞에서 루어가 올라올 때 베스가 울컥 덮치는 걸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 상황과 비슷합니다. 웨이크 베이트 종류입니다. 웨이크 베이트는 수면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며 오는 루어를 말합니다. 이제 여기서도 추천드리는 루어의 조건은 첫째, 관절이 있는 시끄러운 조인트 루어. 구체적으로는 좀 오래된 루어이긴 하지만 에버그린의 팀버그래시 오리지널 사이즈나 주니어 사이즈는 참고로 조금 잠수합니다. 노이지 닥스, 자카레, 마이키 등이 있습니다. 관절이 있기 때문에 관절 마디끼리 서로 부딪혀서 표층에서 시끄럽게 오는 루어를 추천드립니다. 둘째, 천천히 리트리브해도 액션이 충분히 잘 나오는 루어. 이게 중요한 이유가 릴링 한 바퀴에 거의 4초가 걸린 만큼 느린 리트리브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이때 잘 못 받는 루어는 이때 그냥 질질 끌려오다시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루어는 피하는 게 좋고요. 셋째, 금속끼리 마찰되는 부분이 많은 루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금속끼리 마찰되는 부분이 많고 마찰음이 큰 루어가 실제로 족가면에서도 유리합니다. 이 사진은 에버그린의 노이지 닥스의 조인트 부분인데요. 이 부분 때문에 천천히 리트리브 할 때 소리를 들어보면 기름칠 안 한 철문에서 나는 소리가 납니다. 끼걱끼걱 하는 그런 고음이 납니다. 여기는 꼬리 쪽인데 여기도 역시 금속끼리 마찰되는 부분이죠. 이건 참고용으로 자카레 퐁파도르 꼬리 쪽 사진입니다. 프로 쪽 말고도 이렇게 조인트를 한 번 더 만들어줘서 금속끼리 마찰되는 부분을 늘렸습니다. 이것도 참고용으로 버즈베이트이지만 설명을 위해 넣어봤습니다. 아이마의 US 버즈라는 제품인데요. 굉장히 잘 만든 버즈베이트 중 하나입니다. 이 제품은 이렇게 총 4군데에서 금속끼리 회전하면서 마찰을 합니다. 특히 이 부분은 소리가 더 크게 나게끔 일부러 튜닝을 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 운영할 때는 프롭이 회전하면서 샤라라라라 하는 소리가 납니다. 물론 이런 소음이 불리하게 작용될 때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소리가 큰 도움이 된 적이 많았습니다. 자카레 퐁파도르나 뎁스의 버즈잭 같은 루어들이 잘 잡히는 루어로 소문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소리 때문입니다. 넷째, 어두운 컬러가 유리합니다. 루어 컬러 중에 밤낚시용은 유독 검은색이 많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건 밤에는 검은색 루어가 실루엣이 더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컴컴한 밤인데 왜 검은색이 더 잘 보이냐면, 이건 밤하늘을 배경으로 올려다보면서 찍은 사진인데요. 화질이 그지 같아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왼쪽이 흰색, 오른쪽이 검은색 루어입니다. 오른쪽 루어가 실루엣이 훨씬 선명하게 잘 보이죠. 일단 포인트까지 접근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야간 시간에 연안의 베스들은 사람 발자국 소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베스가 바로 연안에 있는데 포인트까지 그냥 저벅저벅 걸어가면 무조건 도망칩니다. 그래서 최대한 살금살금 포인트로 예상되는 지점이 있다면 빙 돌아서 접근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캐스팅을 해야겠죠. 그런데 해가 없는 상황에서, 그것도 무거운 빅베이트를, 게다가 최대한 장타를 날리는 게 유리한 상황에서
이때 착수음은 거의 사람 한 명 물에 빠진 것 같은 소리가 날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밤에 연안에 있는 베스들은 가뜩이나 예민한 상황인데요. 이때는 아예 착수음 줄이는 걸 포기합니다. 대신 착수 후에 여유 라인을 예상 동선에 잘 정렬해 놓고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폰으로 웹툰을 한두 편 보시거나 웹서핑을 하시거나 최소 5분 이상 기다립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이 헛된 게 아닙니다. 빅베이트 기법 중에 하나인 데드 스티킹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냥 가만히 물 위에 둥둥 띄워놓는 걸 말하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이렇게 기다림을 끝내고 나서는 천천히 일정하게 감아줍니다. 이때 일정한 속도로 감아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잡느냐 못 잡느냐 판가름이 많이 듭니다. 반드시 일정한 속도로 천천히 리트리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분명 나올 것 같은 포인트인데 입질이 없다면 이런 식으로 루어의 동선을 반대로 해서 더 해보시고 두세 번 해보시고 입질이 없으면 바로 이동합니다. 제가 드리는 팁은 이 정도고요. 시즌이 돌아오면 이 방법으로 조용한 방법에 뻑 하는 베스 입질 한번 좀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